국방부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감소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기업의 고도화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인구절벽 등의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병 이음이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개시된 1차 서비스에선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과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의 서비스가 우선 제공됩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이 전반기 소부대 전투기술 경연대회의 핵심 종목으로 전차소대 자율교전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경연엔 장병 100여 명과 K1A2 전차 6대가 투입돼 팀 단위 전투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마트 강군을 향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군 구조 개편과 미래작전 수행 개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건데요.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국방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 국방개혁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과제이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강조되는 이유인데 이러한 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주관한 국방개혁 세미나가 4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와 또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우리 군에서는 같이 지혜를 모아서 국방개혁에 함께 나가는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나 이런 지혜들이 국방개혁에 반영해서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첨단 강군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전력 구조, 인력 구조, 이런 군 구조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과 우리 연합사령부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부 지휘 구조에 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있었습니다. 개혁의 논의 기구를 군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산학연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무게를 뒀습니다. 미래전 수행을 위한 작전 개념, 그리고 군 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방 전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모든 주제들 올해부터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겁니다. 국방개혁이 본격화되고 또 붐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군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병 이음이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병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방 서비스의 통합 첫걸음, 신소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교육 수강 신청을 하고 복지시설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칩니다.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 이음입니다. 그동안 장병들은 입영 신청부터 교육, 복지 이용, 예비군 훈련까지 각각 다른 시스템을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장병들이 여러 국방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로그인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국방부는 입대 전부터 전역 이후까지 군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았습니다. 장병 이음은 병역 준비역과 현역, 예비역은 물론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군인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인사와 행정, 교육, 복지, 의료 등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가 이용자별로 맞춤 제공됩니다. 이번에 개시된 1차 서비스에서는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과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됩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휴식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좀 더 중요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방부는 오는 7월 예비군 관련 기능과 함께 AI 기반 검색과 상담, 각종 증명서 발급 기능 등 8개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규 서비스를 발굴해 장병들이 보다 편리하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원자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3일 미 국무부에서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거라며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등 우리 정부가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에 이어 한미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전반기 소부대 전투기술 경연대회 핵심 종목으로 전차소대 자율교전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K1A2 전차에 마일즈 장비를 장착해 쌍방 교전 방식으로 진행하며 팀단이 전투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차 시동 소리가 울리며 교전이 시작됩니다. 포탑이 빠르게 방향을 틀고 무선 교신이 이어집니다. 기동 중인 K1A2 전차엔 마일즈 장비가 장착됐고 청군과 황군으로 나뉜 전차 소대가 쌍방 자율교전으로 맞붙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은 전반기 소부대 전투기술 경연대회의 일환으로 전차 자율교전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경연엔 장병 100여 명과 K1A2 전차 6대가 투입돼 실전과 같은 교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장병 개개인의 전투기술과 팀 단위 전투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전이 시작되면 전차장은 기동 중 표적을 탐지하고 사격을 지시합니다. 전차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 주고받은 교전 정보는 실시간으로 통제실에 전송됩니다. 이곳 통제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교전 상황을 원격으로 관찰해 훈련 이후에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술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참가팀들은 교전 흐름을 바탕으로 전술을 보완하며 다음 기동을 이어갑니다. 작은 판단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 간 긴밀한 협조와 집중력이 요구됐습니다. 소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부대는 이번 자율교전 경연 결과를 토대로 실전형 전투기술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전군 최초로 진행하는 무기체계 통합 저장시설 구축 과정에서 미군이 보유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육군 동원전력사와 66 보병사단이 경북 7곡군 미 캠프 캐럴에 있는 사전 배치 물자 저장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배치 물자 APS-4는 아시아 지역 최대 군수기지 중 하나로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리 배치해둔 장비들을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전력사와 사단 관계자들은 미군의 전차 자주포 차량 저장 능력과 장비 불출, 정비 시스템, 시설 관리, 운용 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는 2028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우리 군 통합 저장시설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UN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남수단의 재건과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한빛부대 20진이 남수단 각지를 잇는 생명선 주 보급로에 대한 보수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레이더가 태극기와 유엔기를 나란히 꽂은 채 흙먼지를 날리며 남수단 땅을 고르게 피고 있습니다. 한빛부대 20진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보급로 보수작전 현장입니다. 보수작전은 3월 초까지 약 300km 구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작전은 남수단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필수 보급로를 정비해 기동성을 높이고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MSR 작전은 남수단의 생명선이자 인도적 지원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과 신뢰의 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공병대를 주축으로 한 한빛부대 전 구성원이 단계별 임무를 수행하며 도로 평탄화와 배수로 정비 등 재건작전과 의료 대민 지원과 같은 다양한 민군 작전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빛부대는 남수단의 평화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파병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한빛부대는 이번 주보급로 보수작전을 위해 주요 중장비를 사전 가동하고 전투준비태세 평가를 우수하게 수검받는 등 안정적인 도로 유지 관리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남수단의 힘을, 대한민국의 영광을 한빛 화이팅!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4일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한국판 스타링크 구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출범식에는 협의회 비전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K-레오 궤도 안착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라는 거대한 통신망의 기초가 처음으로 형성됐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사와 우주 기업들은 저궤도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통신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체는 위성체, 지상체, 단말기, 통신 서비스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참여 기업들이 자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범식에 참여한 염주성 국방부 국방정보화 국장은 우리 군이 독자적인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국방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선진 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장병의 정신건강관리와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신속히 진료와 후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추진해 재난과 위기 상황을 대비한 공동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임수 수도군단장은 우수한 의료진을 보유한 한림대 성심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장병들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2사단 백호 여단이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급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 개인의 전투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병과와 전력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원들이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박격포를 발사합니다. 돌포 사격점의 끝! 사격 개시! 사격 개시! 발사! 포탄이 명중한 자리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전방적! 연병장에서는 기동 사격 훈련이 한창입니다. 상황이 부여되자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해병대 2사단 백호여단이 전투 수행 능력과 제병협동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급 야외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병과 포병, 공병,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장병들은 통합 운용 절차를 반복 숙달하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 지속 능력을 길렀습니다. 개인 전투 기술 숙달을 넘어 기동과 화력, 지휘 통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장병 개개인의 자신감과 전투 역량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필승! 부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춘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작전 대비 태세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군 전투기가 미 항모에 접근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미 국적의 유조선을 위협하며 중동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경섭 기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일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은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은 F-35 전투기로 이란의 샤헤드 139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 측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2척과 드론 한 대가 미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에 고속 접근해 승선과 납포를 시도했다고 미군은 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y want that happening again, but they would like to negotiate.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right now, yes. 백악관 역시 이번 드론 격추와 유조선 위협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군사력 사용은 언제나 대통령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며 이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Look, I just spoke with Special Envoy Witkoff, and these talks, as of right now, are still scheduled. As always, though, of course, the president has a range of options on the table with respect to Iran. As commander-in-chief, I think they learned that quite well last year with the strike in Operation Midnight Hammer. 오는 6일에는 이란 외무장관과 미국 대통령 특사가 오만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 이후 처음 열리는 미-이란 간 고위급 접촉으로 양측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정부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며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입니다. 의무사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해 전국 군부대를 대상으로 총 11,291km를 이동하며 환자안전 방문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국방 안전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간주도 전문기구 사단법인 군안전협회가 4일 창립했습니다. 협회는 창립 행사에서 급변하는 국방 환경 속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민관 군을 연결하는 군 안전 전문 플랫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강창구 협회장은 예방 중심, 사람 중심 안전 문화를 군에 정착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16전투비행단이 설 명절을 맞아 부대 인근 경북 예천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부대 인근 마을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평소 부족한 교통 여건으로 외출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발 염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대는 지역 주민과 마음을 나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인 오늘, 절기에 걸맞게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으니 호흡기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일부 약한 소나기가 나타나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때 높은 구름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청주는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쉽겠으니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